최근에 조선일보가요. 그것도 취임한 당일날 일종의 악담 비슷한 걸 했는데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것도 피해의식이에요. 그들의 피해의식. 정권이 바뀌면은 처절한 어떤 피해 복수?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피해 복수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지선을 만드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느낌이에요. 문재인 식물 대통령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물론 앞뒤에 말이 지금 잘린 채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 키워드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당신네들은 소수다. 문재인을 찍지 않은 60%는 문재인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요지고요. 반대자들을 수용하고 가지 않으면 니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렇게 일종의 협박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악담인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아무리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정파를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설사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도 일정 정도는 잘 되기를 바라는 박수를 보내주는 게 일반 국민도 아니고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첫날부터 이렇게 발목 잡기 뭐 시전하시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칼럼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TV조선은 문재인 관련한 위인전 같이 잘 가공된 그런 영상들을 내보내 놓으면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신문 매체들은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들의 논리가 문재인을 찍지 않은 60%의 사람이 있다라는 논리로 이걸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잖아. 이번 선거 끝나서 50% 지지율 못 얻어내게 되면 분명히 보수 언론은 이런 방식으로 까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뻔히 예견된 사안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메시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자구도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했고 그 다음에 투표율 그러니까 득표율 프로테지만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득표한 수순으로 따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18대 대선에 비교해서 약 100만 표 정도 표를 덜 얻은 거예요. 지금 1,300만 표 조금 넘게 얻었는데 지난번에 1,469만 표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따지고 한 120만 표 정도? 요 빠진 게 맞아. 숫자적으로는. 근데 지네들이 얘기하는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0만 표가 빠진 거예요.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홍준표로 인해서 손실본 표수가 800만 표라고 국민들 다자구도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보자고 치면 그만큼 지지층이 이탈했고 이 다자구도 안에서 이마만큼의 득표율과 득표수를 얻어낸 또는 역대 최고의 득표 차이를 보이면서 당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지지받지 못했다는 방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는 이건 완전히 언론의 마타도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계속 그 언론들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13명이었어요. 예, 13명 중에서 그냥 5명이었다고 합시다. 뒤에 후보는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데. 그래요. 5명으로 압축을 하더라도 5명이 후보가 나와서 겨루었는데 41.1%라는 거는요. 압도적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 정도고 데이터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정권 교체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득표율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는 것은 정말 푸른나무님 말대로 걱정이죠. 걱정. 두려움이고 본인들이 당하게 될 그런 어떤 걱정.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아직도 이 사설 쓴 사람은 아직도 이제 5월 10일 이후의 날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의 그런 암울했던 시기와 등치를 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가 새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아직도 과거에 얽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군림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협치해야 된다.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빠른 협치와 그 지속적인 그 공동 정부 수행을 위한 어떤 뭐 인사들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눈에는 이 사람이 이 압제자 또는 독재자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두려움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서운 개가 더 심하게 짖는다고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존 언론들은 자기들한테 어떤 형태로의 이건 탄압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구현이라든지 조건들이 돌아오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군림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군림하는 대통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워딩인데 생각도 안 해본 거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예요. 적폐청산을 매달리면 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적폐청산 그러면은 내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폐청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왔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안철수 후보하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매달리지 말고 과거를 막 탈탈 털어버리는 짓을 하지 말고 앞으로 협치하면서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니들 망한다. 요거예요. 좋게 좋게 가자. 그렇지. 그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문재인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는데요. 또는 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적폐청산이란 말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뜨거운 자기들 얼굴 보이는 거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좋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든다가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올곧게 들려요. 그렇죠. 지금까지 적폐였던 놈이 적폐청산 매달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느끼는 기분이 좀 상당히 다른 거죠, 그게. 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거는 사실이에요. 마음들이 뜨겁고 불안한 거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조선일보와 정면으로 부딪혔었잖아요. 그리고 언론 개혁을 그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경험들이 자기들 DNA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여서 그런 과오를 밟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그 논리를 피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푸른나무님이 얘기했듯이 적폐청산을 본인들한테 어떤 칼날이 겨루어질까봐 무섭죠, 사실은. 먼 눈에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들은 그런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뭐 박근혜 정권 탄핵 바로 그 즈음에 가지고 TV조선이 허가 취소가 될 뻔했다가 조건부 유예가 된 상태거든요. 예, 1년 단위.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언론이 해버리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권은 실패했네, 성공했네를 바라보게 되는 것.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그 속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민 여론이 막판에 막 바닥을 쳤던 거는 다 주요 언론들이 노무현 정권에 등을 돌리는 관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탄핵 기간에도 조중동까지 합세해가지고 박근혜 털어대니까 못 빼기고 두 손 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에 있어서의 언론은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죠. 노무현 정권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인터넷, SNS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팟캐스트도 조중동과 맞먹는다는 정도의 위력을 네.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확실한 선을 좀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일단 머릿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뭔가 확실하게 뭘 청산할 거야 마인드는 버려요. 그 초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탄핵시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단지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지 뭔가 무력과 불법적인 걸로 박근혜를 끌어내리지 않았잖아요. 지루한 시간들을 견디면서도 탄핵 발의하고 탄핵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기다리고 구속시키고 이 과정을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올라간 정권이 무슨 군사 독재 시대처럼 막 언론인들 잡아 가두고 검찰에 다 구속시키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국민의 힘으로 법으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싹 쓸어버린 이런 용어는 다 일단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조중동의 아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근데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들의 그 권력지향적인 속성을 잘 이용해 먹으면서 그들도 정권 내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과의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그런 언론들이 정부에 우호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칼럼 쓴 강천석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설을 되게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됐어. 너는 안중에도 없어. 지금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고 뭐 식물 대통령이라는 이 표현을 지금 취임한 첫날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 하고 싶더라도 이게 잔치를 막 시작해갖고 손님들 들어오고 있는 입구에서 소금을 뿌리고 있는 짓거리란 말이지. 참 무리한 거야 이런 거는. 이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번 정권 내내 일종의 언론으로서 권력 길들이기를 나서겠다라는 자세를 보이는 순간 이게 이제 역으로 국민들한테 역풍을 받아서 조선일보 저거 제대로 한번 혼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국민적인 반감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군소 언론에 비해서 대규모 조중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그 잘못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한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뭘로 돼 있냐면 발행 부수 순으로 이걸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각 회사별로 노무현 정부 같은 때는 등치가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군소 언론이나 작은 출판사라든지 매체들도 다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치면,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 넘어가면서 이제 등치 큰 애들이 많이 갖고 가고 자잘한 애들은 조금 갖고 가는 구조로 바뀌어버렸거든. 이것부터 빨리 제자리를 잡아 놔야 돼요. 그래서 목줄을 조여야 돼, 이 새끼들은. 그래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기사 쓰고 국민들, 독자들 무서운지 안다는 거지. 이건 독자들을 무시한 거야. 얘네들은 지금 틈새 시장에 살아남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를 찍는 표들이 그래도 20몇 % 정도 나오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만의 어떤 까내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분명히 지금 현재는 조중동이나 종편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빨아주지만, 근데 허니문도 없어, 이 새끼는. 근데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멀어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까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급격한 편가르기 딱 해놓고 우리 편만 챙길래, 그게 박근혜가 망한 사실은 지름길 같은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을 안고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지지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좀 갖추시고요. 선거 끝났으니까 뭐 홍준표 찍었던 사람, 뭐 누구누구 찍었던 사람들에 대한 적대 감정 말고 내가 문재인이다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이 잘할 때 박수 쳐주게 만드는, 그리고 못할 때는 비판도 해야 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못하는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올곧은 올바른 정보를 갖고 해도 비판을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강천성님 그 첫날부터 기분 나쁘게 그런 거 터뜨리셔가지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 양반이 이거 네. 개표 결과가 100% 나오지 않았을 시점에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본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를 들켜버렸는데, 앞으로는 아마 안 쓸 거예요. 지금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 국무총리나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언론인 출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조중동과도.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취임식 때 영부인이 한복을 안 입었다. 그리고 무늬가 들어간 정장계, 단색 정장이 아닌 무늬가 들어간 정장을 입고 손을 흔들고 뭐 따봉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막 튀는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비판적인 오더를 꺼내놓은 거야. 그럼 지금 뭐야, 옛날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는 유경수 여사 코스프레를 하라는 거야. 뭐야. 이런 유의 것까지, 자잘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서 뭐라 그러는 걸 보면 이것들이 아직도 이런 기사가 국민들한테 맥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쓴다는 게 정말 사상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다 싫은 거죠. 네. 자기도 선거에 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야지. 반대로 한복을 입고 나오면은 보궐선거 개념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고 바로 취임식하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약소하게 간단하게 했잖아요. 한복 입고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비상시기에 한복 입고 이렇게 치장하고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복을 새로 맞추면 맞추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럴 거예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미리 대통령 될 줄 알고 준비 다 해놓고 한복을 맞춰놨다.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그 사설 그 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전면에 재벌들이 취임 축하 광고들을 내는 거야. 재벌. 그네들이 전면 광고를 내갖고 대통령 취임 축하 뭐 광폭 행보 감사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눈에 빤히 보이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뭐 나타낸다 뭐 이런 식의 칭찬 일색의 광고들을 전면 광고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고와 같이 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지, 걔들은. 그 기업들 광고는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의례적으로도 다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그 조중동을 비롯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씹으려는 분들은 좀 자중해 주세요. 씹을 거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별로 없고, 앞으로 행동을 보면 청와대의 움직임이나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당신들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비판 없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근데 워낙에 악의적으로 해왔던 것이 비판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행동이 중요해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언론이고요. 언론이 이미 그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한테 새가 날아든다 포함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악의성을 먼저 발견하면은 그 사람이 또는 그 매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봐야 좋게 안 들린다는, 그러니까 언론은 그래서 평상시 때 해왔던 이력이나 역사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는 것은 정말 푸른나무님 말대로 걱정이죠. 걱정. 두려움이고 본인들이 당하게 될 그런 어떤 걱정.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아직도 이 사설 쓴 사람은 아직도 이제 5월 10일 이후의 날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의 그런 암울했던 시기와 등치를 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가 새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아직도 과거에 얽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군림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협치해야 된다.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빠른 협치와 그 지속적인 그 공동 정부 수행을 위한 어떤 뭐 인사들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눈에는 이 사람이 이 압제자 또는 독재자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두려움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서운 개가 더 심하게 짖는다고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존 언론들은 자기들한테 어떤 형태로의 이건 탄압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제대로 그런 영상들을 내보내 놓으면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신문 매체들은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들의 논리가 문재인을 찍지 않은 60%의 사람이 있다라는 논리로 이걸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잖아. 이번 선거 끝나서 50% 지지율 못 얻어내게 되면 분명히 보수 언론은 이런 방식으로 까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뻔히 예견된 사안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메시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자구도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했고 그 다음에 투표율 그러니까 득표율 프로테지만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득표한 수순으로 따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18대 대선에 비교해서 약 100만 표 정도 표를 덜 얻은 거예요. 지금 1,300만 표 조금 넘게 얻었는데 지난번에 1,469만 표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따지고 한 120만 표 정도? 요 빠진 게 맞아, 숫자적으로는. 근데 지네들이 얘기하는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선일보가요. 그것도 취임한 당일날 일종의 악담 비슷한 걸 했는데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것도 피해의식이에요. 그들의 피해의식. 정권이 바뀌면은 처절한 어떤 피해 복수?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피해 복수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지선을 만드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느낌이에요. 문재인 식물 대통령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물론 앞뒤에 말이 지금 잘린 채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 키워드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당신네들은 소수다. 문재인을 찍지 않은 60%는 문재인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요지고요. 반대자들을 수용하고 가지 않으면 니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렇게 일종의 협박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악담인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아무리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정파를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설사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도 일정 정도는 잘 되기를 바라는 박수를 보내주는 게 일반 국민도 아니고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첫날부터 이렇게 발목 잡기 뭐 시전하시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칼럼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TV조선은 문재인 관련한 위인전 같이 잘 가공된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구현이라든지 조건들이 돌아오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군림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군림하는 대통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워딩인데 생각도 안 해본 거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거예요. 적폐청산을 매달리면 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적폐청산 그러면은 내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폐청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왔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안철수 후보하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매달리지 말고 과거를 막 탈탈 털어버리는 짓을 하지 말고 앞으로 협치하면서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니들 망한다. 요거예요. 좋게 좋게 가자. 이런 그렇지. 뜻인데. 아니,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문재인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는데요. 또는 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적폐청산이란 말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뜨거운 자기들 얼굴 보이는 거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좋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든다가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올곧게 들려요. 그렇죠. 지금까지 무려 800만 표가 빠진 거예요,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홍준표로 인해서 손실 본 표수가 800만 표라고 국민들 다자구도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보자고 치면 그만큼 지지층이 이탈했고 이 다자구도 안에서 이마만큼의 득표율과 득표수를 얻어낸 또는 역대 최고의 득표 차이를 보이면서 당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면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지지받지 못했다는 방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는 이건 완전히 언론의 마타도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계속 그 언론들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13명이었어요. 예, 13명 중에서 그냥 5명이었다고 합시다. 뒤에 후보는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5명으로 압축을 하더라도 5명이 후보가 나와서 겨루었는데 41.1%라는 거는요. 압도적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 정도고 데이터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정권 교체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득표율도 그렇게 나와 있고